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 준비 시작한 30살 여자입니다. 4년을 넘게 만난 남자친구와 얼마 전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연상으로 아무래도 두 사람 다 결혼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나이다 보니 몇 달 전부터 데이트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취직 후에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인들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건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모자랄 게 없었고 서로 좋아하는 거라든지 하는 취향적인 부분이 비슷해서 말도 잘 통했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친해지게 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라서 그런지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하고는 큰 다툼 없이 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배려도 좋았지만 저희 가족들한테도 살뜰하게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먼저 저는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한테 소개를 시켰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 상대하는 직장을 가져서 그런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남자친구 모습이 참 좋았고 아마 저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은근슬쩍 남자친구를 사윗감으로 점 찍어두기도 하셨어요. 집에서 먼저 부모님이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그 말에 저는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저도 은근히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는 저를 자기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자리를 단 한 번도 만들어주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저를 부모님께 도통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아 하던 남자친구의 모습 때문에 혹시 결혼 생각이 없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랬나 남자친구 입에서 우리도 슬슬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겠냐는 말이 나왔을 땐 그게 비록 포만 나는 프로포즈였을지라도 세상 누구보다 기쁘고 행복했던 저였습니다. 남자친구한테 그동안 왜 가족들한테 저를 소개시키지 않은 거냐 물었더니 저 불편할까봐 일부러 배려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 이렇게 결국 사연까지 적어보내게 되었습니다. 4년이나 만났지만 결혼 앞두고 첫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날에 남자친구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밑으로 제 또래의 여동생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는 사실은 그때서야 처음 알았네요. 자리에는 여동생은 안 나왔고 어머님만 혼자 나오셨어요. 한 번에 인사를 다 했으면 저야 좋았겠지만 뭐 서두를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처음 인사드리는 단계인데 지금 하건 나중에 하건 무슨 상관이겠나 싶었어요. 어머님은 시작부터 당신 결혼했을 때 아버님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가부장적인 아버님 때문에 집에서 발언권도 없었고 자식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난 뒤로는 일을 하던지 취미를 가져보던지 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으셨는데 그것 또한 아버님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간 못했던 여가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배워보고 싶었던 것도 배우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알 길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남겨놓은 재산으로 놀러 다니신다니 당장은 나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집은 아직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의 노후 대책이나 확실하게 해두고 싶으시다며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첫 인사 자리는 평범하게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어머님 모시고 같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먼저 남자친구한테 둘이서 더 나눠야 할 이야기도 많을 테니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오라며 혼자서 돌아가셨어요. 긴장을 많이 했던 터라 많이 피곤했고 저도 들어가서 쉬고 싶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더 나누라는 건지 싶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그냥 들어가 보겠다 이야기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는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다며 저 좀 보자고 잡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러나 싶었더니 어머니가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냐며 결혼하면 앞으로 효도하며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빙 돌려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셨는지 두 눈으로 직접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냐며 제 동의부터 구하더라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한다는데 그게 싫다고 사연을 적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부모님께 효녀이고 싶고 저희 부모님이 고생하셨던 거 지금도 남들 다 하는 은퇴 못하고 저렇게 일하시고 계신 거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남자친구가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저희 부모님한테 싹싹하게 하던 그 모습이 참 좋았던 이유도 한몫을 했었기도 하고요. 저는 효도를 하는데 남자친구는 효도하면 안 된다. 그런 내로남불은 저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이어서 나온 남자친구의 한마디가 그 효도라는 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효도하는 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남자친구 말에 동의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 후부터는 용돈을 드리겠다는 선언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용돈을 드리자는 말이 조금 거슬리긴 했어요. 당장은 저희가 아무리 벌이가 좋다고 해도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 8천에 제가 모아놓은 돈 6천이 전 재산이었거든요.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 대출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앞으로 나갈 대출이자며 혹시 모를 상황이나 이세 계획을 대비해 시작해야 할 저축이며 당장은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수라고 생각했어요. 드리더라도 일단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 여유가 되는 선에서 적당히 드리면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미 다른 거 묻고 따지기도 전에 용돈부터 드리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용돈을 드리겠다던 남자친구가 난데없이 액수는 자기가 벌어오는 월급의 절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 직장이 알만한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뭐하는 회사인지 알 정도로 이름난 회사예요. 당연히 월급도 또래에 비해 괜찮은 조건으로 받고 있고요. 저 또한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만큼은 아니지만 적당히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당장 두 사람 벌이를 합치면 뗄 거 다 떼고 대충 계산만 해봐도 거의 700만 원 후반 정도를 매달 월급으로 벌어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는 월 수입이었죠. 남자친구는 둘이 벌어서 800 가까이 버는데 자기 월급 절반에서 200만 원 정도 드리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당장 둘이 합쳐 500만 원만 벌어온다고 해도 중산층 이상은 버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용돈이라길래 많아봐야 30만 원, 50만 원 정도 드릴 생각이겠거니 했는데 액수를 들었더니 소름이 다 돋을 정도였어요. 매달 200만 원 가까운 용돈이라니 명절 때나 어버이날 때도 100만 원은 드려야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곱절이 되는 돈을 매달 무조건 드리겠다는 소리였으니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얼마나 황당했는지는 안 봐도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어머님께 그 정도 되는 액수를 드린다면 그건 아마 저희가 결혼 후 한참 지나서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회사를 문제로 아이를 봐줄 여건이 안 될 때 그때 저희를 도와서 아이를 케어해 주신다면 그때는 그 정도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그때 가봐서야 알겠지만 그 이상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는 절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뭐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제가 아이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저희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양가에 서로 얼굴 도장을 찍긴 했지만 저는 당장 그날이 어머님을 처음 뵈었던 날이기도 하고 양가 상견례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집에 가실 때 둘이서 할 이야기가 많지 않겠냐고 한 게 이 이야기부터 마무리 짓고 오라고 일부러 자리를 피해 주신 건가 싶을 정도로 월급의 절반을 어머님 드리겠다는 소리가 가당치도 않은 소리처럼 들렸고 한편으로는 혹시 나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이야기가 끝나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가부장적인 아버님 때문에 고생하셨던 건 사실일지언정 적어도 지금은 그때 고생한 만큼 돌려받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으신 유산으로 아파트도 당신 명의로 가지고 계시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가끔씩 소일거리하면서 돈을 벌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여가 즐기고 여행 다니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러 다니신다는데 저희 부모님이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놓겠다고 버스 정류장 한두 군데 거리는 그냥 걸어서 다니시는 거랑 비교해보면 충분히 노후를 즐기고 계신 거 아니겠냐고. 솔직히 매달 용돈까지 드려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노후도 다 되어 있다 하셨는데 용돈이 어디에 필요하신지 모르겠다 따져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대답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드리면 지금 간간히 하고 계시는 소일거리도 안 나가셔도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말인즉슨 금전적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게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4년 연애해온 세월이고 결혼이고 나발이고 그동안 좋았고 설레던 마음마저 한순간에 달아날 정도로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당장 우리 형편도 생각 안 하고 어머님 금전적인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그 스트레스를 대신 떠안자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혹시나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더 물어봤습니다. 언젠가 우리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과 나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라든지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일이 생기거든 누구 편을 들겠냐고 아주 대놓고 물어봤어요. 빈말로라도 저라고 대답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당연히 어머니 편을 드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를 동시에 나무라기를 너는 며느리가 될 사람이 벌써부터 시어머니랑 싸우고 의견 다툼 할 생각을 하는 걸로 모자라 거기에 아들인 나까지 끌어들여서 모자간의 갈등까지 유발시킬 셈이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라면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음에 들어서 이쁨 받을 생각부터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면서 말이죠. 어머니가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아계시겠냐. 만에 하나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들 너 혼자만 참고 넘어가면 모두가 좋게 끝날 일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또한 평생을 가부장적인 아버님 때문에 참고 살아오셨으니 응당 저도 똑같이 그래야 한다는 거였죠. 월급의 절반도 절반이지만 앞으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며느리인 제가 참고 살아야 하는 게 바로 며느리 도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하고 평생을 약속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태 몇 날 며칠 혼자 고민하다가 답도 안 나오는데 이럴 바에 여러 사람들이 제 사연 한번 들어주시고 저한테 객관적인 시선으로 해주시는 조언 한마디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만 같아서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거 알지만 이렇게 사연을 적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들이대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살자고 해야 하는 건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동생한테 조언해준다 생각하고 허심탄회하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이렇게 후기와 함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후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벌써 3주나 지났거든요. 이렇게 뒷이야기 궁금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줄은 예상 못한 저희 잘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덕분에 이렇게 저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사연 보내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충격이 크셨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를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셨다 보니 그만큼 충격이 더 크셨을 거예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본성을 알았으니 다행아니냐고 결혼이야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닌데 물으면 그만인 거 아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어머니께서 결혼을 엎어버리기 전에 남자친구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림이 어머니가 저 대신에 할 말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단판을 짓더라도 결혼을 엎어버리더라도 그건 제가 이야기해보고 제가 결정하겠다고요. 곧바로 남자친구를 불러내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척 사소한 이야기로 대화를 꺼냈다가 결혼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렸죠. 혹시나 싶어 남자친구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는 그 마음 아직도 여전하냐고요. 남자친구는 살짝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미 끝난 이야기를 왜 또 꺼내고 있냐며 살짝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날은 오빠 혼자 시작해서 혼자 끝냈던 이야기 아니냐. 이젠 내 차례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말하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처럼 구구절절히 밑밥 깔아가며 설명할 생각도 없이 곧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나도 똑같이 결혼 후에는 우리 부모님한테 월급의 절반을 드려겠다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오빠 말이 다 맞다고.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데 이유가 있겠냐. 나도 오빠 따라 똑같이 부모님께 내 월급의 절반을 드리고 싶다. 그래도 되느냐 물어봤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친구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계산은 빠른 사람이라 서로 월급에서 절반씩 빼버리고 나면 당장 저축은커녕 생활조차 안 될 거라는 걸 눈치챈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대번에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오빠는 어머님한테 월급의 절반을 드리기로 했으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당장 안 된다고 말은 했지만 못하게 할 이유가 떠오르지는 않았나 봐요. 스스로 엄청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좋은 생각이라도 난 건지 구구절절 이유랍시고 떠들어대는데
안 되는 이유랍시고 꺼낸 소리가 저희 아버지께서 경제활동을 아직 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소리였어요. 자기는 어머님이 혼자 벌기 때문에 도와드려야 마땅하지만 제 경우에는 저까지 나서는 게 오지랖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남자친구 말을 또다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꺼냈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돈을 드려도 된다는 소리냐고요. 당장 전화드려서 아버지한테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남들처럼 은퇴하시라고 해야겠다 했더니 남자친구가 또다시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것 같아 보여서 거기다 대고 한마디 더 꺼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월급의 절반을 드리는 건 불공평한 것 같다고요. 모처럼 남자친구 말에 동의를 해줬더니 남자친구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또 한마디를 보탰어요. 오빠네는 어머님 한 분이니까 입이 한 개인데 우리 집은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계시니까 입이 두 개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 월급의 절반이 아니고 3분의 1을 챙겨드리는 게 공평한 거 아니겠냐고 했죠. 절반을 드리겠다는 말에도 저렇게 쩔쩔맸는데 절반보다 훨씬 더 드리겠다고 말을 꺼내니 그때부터는 남자친구 얼굴 꼬라지가 아주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때는 입에 모터가 달린 것 마냥 구구절절 설명도 잘하더니 제가 똑같이 하겠다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니 아주 속이 후련하고 깨소금 맛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다 했습니다. 결혼하면 월급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지금은 어머님한테 용돈으로 얼마를 드리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손사래를 치면서 지금은 드리고 있는 거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자금 모으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무슨 돈을 드리고 있겠냐고. 지금은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라고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했던 대로 그 대답을 듣자마자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파혼 선언을 해버렸어요. 제 입에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두 눈이 휘둥그레진 남자친구 표정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사실은 남자친구가 그동안 쭉 어머님께 월급의 절반을 드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아마 파혼까지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용돈 액수가 조금 과한 것 같다. 나도 월급의 절반을 드리겠다는 건 홧김에 했던 말이고 드리는 용돈 액수에 대해서는 조정을 한번 해보자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땡전 한 푼 드린 적 없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그제서야 어머님한테 월급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말이 효도지. 제 귀에는 그냥 자기 월급만 가지고 어머님까지 챙기기엔 부족하지만 결혼하면 벌이가 늘어나니 가능하다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돈으로 생활을 하거나 내 돈으로 효도를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더 길게 따질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오빠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하고는 결혼하기 싫다. 결혼하고부터 효자 노릇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결혼 포기할 테니 결혼 전부터 효자 노릇 하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며 사실은 자기가 결혼 전부터 어머님께 월급의 절반을 드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드렸다고 대답한 이유는 그렇게 대답했을 때 괜히 제가 똑같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의 절반을 부모님께 드려야겠다고 나올까봐 싶어 반대로 대답한 거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돈을 드렸다면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했다는 소린데 그 돈으로 자동차까지 끌고 다니면서 자취비에 학자금 대출도 갚고 혼자 생활비 하면서 나랑 데이트까지 했던 거 아니냐고. 대충 계산해봐도 한 달에 50만 원도 저금을 못했을 텐데 그럼 결혼자금 8천만 원은 어떻게 모은 거냐고 물었어요. 이젠 하다못해 거짓말까지 해대는 사람을 어딜 보고 뭘 믿고 결혼 상대로 생각하겠느냐고. 그냥 이대로 끝내버리는 게 나한테는 더 좋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그냥 이번 기회에 끝내자고 속 시원하게 파혼 선언해버렸습니다. 어차피 때려칠 인연이고 만나온 4년 시간이 무색하게 좋은 추억 하나 안 남게 생겼지만 마지막 모습더는 비굴하게 굴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그동안 만났던 정 때문에 해주는 충고라 말하고 마지막 한마디 해줬습니다.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아마 평생을 두고 찾아 헤매도 어머님한테 월급 절반을 가져다 바치면서까지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드는 사람은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런 사람 찾는 건 포기하고 지금부터 월급의 절반을 어머님께 드려서 진정한 효자로 거듭나던가
아니면 어머님께 돈 드리는 거 포기하고 앞으로 당신하고 결혼해줄 상대방을 한번 찾아보던가 하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어머님,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말하지 않았냐.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고. 아무리 못해도 30년은 잡아야 할 텐데. 30년 동안 남편한테 시어머니 다음 순위 취급받으며 찍소리도 못하고 돈 퍼주는 꼴 보면서 살아야 할 텐데. 요즘 세상에 그 꼴 보면서 살아줄 사람 없을 테니 효자 노릇은 지금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진심 어린 조언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는 그날 곧바로 쪽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후기를 바로 적지 못했는데 그게 벌써 3주나 지난 일이고요. 아무튼 그 후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한테 다 내가 잘못했다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네 말이 틀린 말이 하나 없고 자기도 용돈 드리겠다는 말은 다시 생각해보겠다 하면서 연락이 왔었어요. 물론 제 대답은 결혼 상대는 딴 데 가서 찾아봐였습니다. 이미 저한테 한 번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믿고 나중에 어떻게 돌변할 줄 알고 이 결혼을 하겠냐고요. 그 후로는 저한테 전화 한 통 오질 않는 게 완전히 쫑이 났구나 싶네요. 사실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애해왔고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던 만큼 참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그거대로 가슴이 아프지만 아쉬운 마음은 하나도 들지 않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잘 결정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제 사연을 읽고 달렸던 댓글 중에 몇 가지 말이 기억에 남네요.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효자가 된다는 말, 그리고 남의 집 기둥 뽑아다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 그 말들이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저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어머님께 월급의 절반 퍼줄 각오로 호구신부감, 만만한 며느리감을 찾으러 다닐런지는 모르겠지만 신경 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남자친구 어머니만큼은 평생 당신을 지지해줄 기둥을 지켜내서 기쁘실 테니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